셀트리온 올해 플러스 4.50% 상승, 제약은 플러스 2.54%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박스권의 고점대 19만 7천원대를 돌파를 한 이후에요. 금요일날 음봉으로 상승세, 월요일날인 오늘은 양봉으로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또한 윗꼬리도 짧게 나온 상태라서 막판 가서 크게 밀리지도 않는 모습, 뒤심도 강해졌다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목요일 박스권 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거래가 증가를 하고 금요일 거래가 줄어들고요. 오늘 금요일보다 많은 거래량이 나오면서 손바뀜 역시 양호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외국인들은 오늘 216억의 매수, 기관들은 287억의 매수를 보입니다. 공매도는 1266주고요. 자사주는 신청 자체를 안 했죠. 그래서 자사주에 대해서는 서둘러서 매수를 하지 않는다. 자사주 완료 기간이 9월 13일이기 때문에요. 자사주 매입을 늦추는 것은 그만큼 제약과의 합병도 늦춘다는 이야기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한편 제약도 오늘 그동안의 박스권의 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외국인들 8억의 매도, 기관들은 23억의 매수를 보였습니다. 수급적인 측면을 먼저 살펴보게 되면요. 7월 들어서 오늘 현재까지 외국인들은 20만 주의 순매수죠. 매수 우이고요. 기관들은 많이 샀죠. 182만 주가 넘어서는 모습. 연기금과 투신이 비슷한 수준이죠. 최근 들어서는 다시 연기금의 매수 강도가 강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외국인들도 지난 7월 24일부터 매수의 힘이 강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동안에 단기적인 외국인들의 매매 행태에서 장기적인 패시브 자금의 유입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죠. 외국인과 기관의 쌍거리 매수의 형태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시장 전반은 오늘 압도적인 상승 종목 우위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향후 장세, 특히 8월 이후 장세에 대한 보고서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요. 오늘 하나투자증권에서 나온 자료를 살펴보면요. 8월 그래서 반도체 다음은 뭔데? 바이오, 이렇게 8월 이후 시장 주도주가 반도체에서 바이오다, 이런 자료가 나왔는데요. 표지부터가 아주 직설적이잖아요. 내용도 보면 직설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반도체를 팔아서 바이오를 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림을 살펴보게 되면요. 삼성전자는 23년 이후 상승세를 보인 것이고요. 반면에 삼성바이오는 이제 출발이다, 이런 모습이죠. SK 하이닉스와 셀트리온을 비교를 한 것인데요. SK 하이닉스 역시 23년부터 꾸준히 상승세였고 최근 들어서 좀 꺾이는 모습이잖아요. 이와는 반대로 셀트리온은 21년 이후부터 해서 23년 10월까지 계속 하락세였다. 이제 첫 번째 반등을 하고 2단 상승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증권 자료의 핵심은요. 미국의 정책과 주도주의 관계, 이런 부분을 접목을 시켰는데요. 특히 반도체가 그동안 주도주였던 것은 미국에서의 반도체법이 지난 22년 8월 9일날 통과가 되면서 중국의 반도체 기업인 SMIC는 계속적으로 안 좋은 상태잖아요. 반면에 국내 반도체, 우리나라의 SK 하이닉스는 미국의 반도체법 통과 이후에 바닥을 확인을 하고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다는 것이죠. 미국의 정책적인 측면이 중요하다, 이런 부분인데요. 또 한 가지 예로서 2차 전지도 미국의 IRA 통과 이후에 22년 8월 16일 날요. 중국의 2차 전지업체인 CATL이 하락세로 접어드는 반면에 우리나라의 LG 에너지 솔루션은 약 1년 동안은 좋은 시세가 나왔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이번에 바이오주 역시 미국의 중요한 정책적인 변수, 법안 통과가 있다는 것이죠. 미국의 생물보안법이 연내 통과될 가능성인데 하원 상임위를 통과한 것이 5월 15일입니다. 그래서 이 시점 이후 중국의 우시바이오는 하락세를 보인 반면에 우리나라의 삼성바이오로직스 그 이후 상승세가 나왔다, 이런 측면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죠. 이제부터는 미국의 생물보안법과 관련해서 바이오주들이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라는 논리를 펼치고 있는 것인데요. 타당한 이야기이며 여기에다가 미국의 금리 인하 또한 바이오 쪽에는 호재로서 작용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실적, 펀더멘탈이 바이오 쪽, 특히 셀트리온은 강력하게 뒷받침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코스피 지수와 코스피 의약품 지수, 요 관계를 시기적으로 살펴보게 되면요. 코스피 지수가 바닥을 확인한 것은 2022년 9월이었거든요. 그 이후에
1단 상승, 2단 상승을 하면서 SK 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주도를 한 것이죠. 그 다음에 코스피 지수 조정 이후 3단 상승을 기다리고 있는데 3단 상승의 주도주는 의약품 쪽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코스피가 바닥을 찍을 때도 계속 하락세를 보였거든요. 그리고 코스피 지수가 2단 상승하는 시점 23년 10월이죠. 이때 바이오 의약품 지수도 바닥을 확인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약품 지수는 이제 출발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코스피의 3차 상승의 주도주 역할은 의약품 쪽에서 할 가능성이 시점별로 봤을 때 높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가운데서 셀트리온은 특히 진펜트라가 핵심이 되는데요. 진펜트라의 미국 데이터 처방 수량이 공개가 됐잖아요. IQVIA에서 나온 자료를 보시면요. 인플릭시맙 주간 처방 수량 데이터를 보시면요. 주간 총 처방 수량을 보시게 되면 7월 12일 날 53유닛이 나오는데요. 6월 21일 날 41유닛, 28일 날 46, 7월 5일 날 조금 줄어들었어요. 그러다가 7월 12일 날 53으로 증가하는 모습입니다. 또한 주간 단위로 신규 처방 수량을 보시면요. 7월 10일 날 신규 처방 수량이 30유닛으로 크게 증가하는 모습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진펜트라의 처방 수량이 잘 되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시장 점유율을 보면 되는 것이죠. 시장 점유율은 7월 12일 날 2%로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수치로 봤을 때 작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기존 경쟁 제품인 삼성 쪽의 제품이 2%인 것을 감안을 했을 때 신제품, 신규 제품으로서 첫 시장 침투에 2% 시장 점유율이라는 것은 상당히 빠른 시장 침투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미국 시장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시장 점유율 2%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앞으로 시장 점유율은 더욱더 높아질 가능성이죠. 왜 그러냐면요. 진펜트라가 지난 4월, 5월 처방이 됐던 부분들이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보험 환급이 개시가 되는 것이죠. 이제 환급이 되면서 수치화가 되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7월 3주, 4주 그리고 8월 이렇게 넘어가면 갈수록 처방 수량이 증가를 하면서 또한 시장 점유율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신규 처방 수량이 얼만큼 늘어나느냐 데이터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 이러한 숫자가 공개가 되기 때문에요. 현재 시장에서 전망하고 있는 3분기와 4분기에 대한 매출액과 영업이익에 대한 전망, 이 숫자들이 달라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현재 시장에서 보고 있는 컨센서스의 3분기, 4분기 데이터 이 자료들은요. 가장 보수적인 수치를 제시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따라서 진펜트라의 실제 처방 데이터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공개가 되잖아요. 그렇게 될 때마다 셀트리온의 3분기, 4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치들은 높아질 가능성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 목표 주가 상향과 더불어서 주가의 상승 가능성도 계속적으로 높아지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한 군데 더죠. 두 번째 PBM 쪽의 등재 요와 관련된 내용들이 발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요 내용에 따라서 그만큼 처방 수량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쨌든 7월 달에 잡히는 데이터는 지난 4월에 등재됐던 익스프레스 스크립트 쪽에서 나오는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고 추가적으로 등재가 된다면 처방 수량은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죠. 따라서 시장에서는 기다리던 진펜트라의 미국에서의 실제적인 처방 수량 데이터 이런 것이 공개가 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주가에도 직접적인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이 7월 29일이 되는데요. PBM 등재와 관련된 발표가 오늘은 없었고요. 내일 화요일일지 아니면 수요일일지 우리가 기대를 해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약과의 합병에 대한 입장 표명은 자사주를 안 삼으로써 우회적으로 한 것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당장 제약 합병은 서두르지 않겠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2분기 실적 발표가 되는데요. 작년에는 2분기 실적 발표를 14일 날 했습니다. 22년에는 8월 5일 날 했고요. 21년에는 13일, 20년에는 7일 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언제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인데요. 오늘 키움증권 자료를 보시면요. 8월 7일 날 2분기 실적 발표다 이렇게 자료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8월 7일 날 실적 발표 가능성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2분기 실적은 기존 제품과 유럽에서 램시마 SC의 실적이 좋기 때문에 아마도
earning surprise 가능성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연속해서 4일째 상승이기 때문에 조정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조정에 대해서는 우려할 상황들은 아니고요. 조정이 나오면은 저가 매수세들은 유입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따라서 단기적인 흔들림 조정은 기회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또한 긴 흐름으로 보더라도 일단 상승이 작년 10월부터 해서 올 1월 초 24만 1,000원까지 올라갔었잖아요. 그 이후에 조정을 거쳤고 이제 2단 상승이 7월 달부터 출발하는 첫 번째 양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8월 달에도 양봉의 가능성 이렇게 해서 지난 1월 고점인 24만 1,000원을 향해서 나아갈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진펜트라의 데이터가 공개가 되기 때문에요. 시장에서 보는 목표 가격 컨센서스 역시 높아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면서 긴 시각으로 우리는 계속 보자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